또 끔찍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피살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 안으로 현재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현장 감식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장에 경찰차들도 여러 대가 출동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아침 7시 16분쯤입니다.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목, 배 등에 흉기에 찔린 상처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새벽에 수영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다름 아닌 B 씨의 전 남편 A 씨였습니다. B 씨는 A 씨와의 결혼 생활 내내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이혼한 이후에도 자유롭지도 그리고 안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무려 6차례 거처를 옮기며 A 씨를 피해왔던 거죠. 그러나 A씨는 흥신소를 이용한 추적과 차량의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을 부착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년간 B씨를 쫓아다니며 괴롭힌 끝에 부인을 결국 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피해자들은 수많은 피해를 입고 그 강도가 점차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탈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민숙입니다. 저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기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답변은 이제 이혼하십시오, 그리고 헤어지십시오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이유를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지 않는 데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의 45.9%가 폭력 피해 여성이 왜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53.3%는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것이 피해가 지속되는 이유라고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게 되기 쉽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맞고 살아? 라는 반문은 가장 일반적인 피해자 비난이자 2차 가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B 씨는 지난 2015년 이혼 직전 A 씨를 향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 이후에도 A 씨가 B 씨에게 폭행을 시도하고 술병을 내리치며 욕설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다음 날 오전 임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긴급 임시 조치는 판사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임시 조치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나 A 씨는 개의치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B 씨의 유족은 당시 상황에 대해 관련 서류가 집으로 왔었다. 서류를 보긴 했지만 A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절차나 과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혼 등으로 가해자와 결별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피해자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피해자가 결별을 통해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경찰 신고를 권유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33.3%가 신고 이후에도 배우자의 폭력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모든 폭력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라고 답한 비율도 1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해자 당사자는 물론 주변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견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통제와 위협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피해자에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원망과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요.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나타난 신체적 학대만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 통제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정서적 학대, 강압 및 협박, 고립, 사건 축소, 부정, 비난, 자녀 이용, 경제적 학대, 위협, 특권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가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위협하거나 이별하겠다 혹은 자살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행위를 통제하기도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양육권을 이용해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 등을 제한하여 경제적 학대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피해자를 종처럼 부리는 특권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다룬 영상을 보며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봐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편 피해자에게 왜 떠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가장 고질적이며 오래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Why did I stay? The answer is easy. I didn't know he was abusing me. Even though he held those loaded guns to my head, pushed me downstairs, threatened to kill our dog, pulled the key out of the car ignition as I drove down the highway, poured coffee grinds on my head as I dressed for a job interview. I never once thought of myself as a battered wife. Instead, I was a very strong woman in love with a deeply troubled man, and I was the only person on earth who could help Connor face his demons. The other question everybody asks is, why doesn't she just leave? Why didn't I walk out? I could have left any time. To me, this is the saddest and most painful question that people ask, because we victims know something you usually don't. It's incredibly dangerous to leave an abuser, because the final step in the domestic violence pattern is kill her. Over 70% of domestic violence murders happen after the victim has ended the relationship, after she's gotten out, because then the abuser has nothing left to lose. Other outcomes include long-term stalking, even after the abuser remarries, denial of financial resources, and manipulation of the family court system to terrify the victim and her children, who are regularly forced by family court judges to spend unsupervised time with the man who beat their mother. And still we ask, why doesn't she just leave? I was able to leave because of one final sadistic beating that broke through my denial. I realized that the man who I loved so much was going to kill me if I let him. So I broke the silence. I told everyone. The police, my neighbors, my friends and family, total strangers. And I'm here today because you all helped me. We tend to stereotype victims as grisly headlines, self-destructive women, damaged goods. The question, why does she stay, is code for some people for it's her fault for staying, as if victims intentionally choose to fall in love with men intent upon destroying us. But since publishing Crazy Love, I have heard hundreds of stories from men and women who also got out, who learned an invaluable life lesson from what happened, and who rebuilt lives, joyous, happy lives, as employees, wives, and mothers, lives completely free of violence. Like me, because it turns out that I'm actually a very typical domestic violence victim and a typical domestic violence survivor. I remarried a kind and gentle man. We have those 3 kids. I have that black lab, and I have that minivan. What I will never have again, ever, is a loaded gun held to my head by someone who says that he loves me. Now, right now, maybe you're thinking, wow, this is fascinating. Or, wow, how stupid was she? But this whole time, I've actually been talking about you. I promise you, there are several people listening to me right now who are currently being abused, or who were abused as children, or who are abusers themselves. Abuse could be affecting your daughter, your sister, your best friend right now. I was able to end my own crazy love story by breaking the silence. I'm still breaking the silence today. It's my way of helping other victims. And it's my final request of you. Talk about what you heard here. Abuse thrives only in silence. You have the power to end domestic violence simply by shining a spotlight on it. We victims need everyone. We need every one of you to understand
the secrets of domestic violence. Show abuse the light of day by talking about it with your children, your coworkers, your friends and family. Recast survivors as wonderful, lovable people with full futures. Recognize the early signs of violence and conscientiously intervene, de-escalate it, show victims a safe way out. Together, we can make our beds, our dinner tables, and our families the safe and peaceful oases they should be. Thank you. 앞선 영상에서도 드러나듯 가정폭력의 주된 특징은 중첩적이고 은폐하기 쉬우며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어적 폭력이 있으면 신체적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이 함께 나타나거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가 함께 나타나는 등 중첩성을 갖습니다. 한편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은폐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부부싸움이나 훈육 등 사소한 불화 정도로 축소되기도 쉽죠.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인데 혹은 가족끼리인데 뭐 라는 생각으로 가해 행위를 수용하거나 죄의식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이 일상화되기 쉽습니다. 가정폭력이 지닌 중첩성, 은폐성, 지속성 등은 피해자가 무력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신고는 최선의 해결책이자 예방책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피해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상황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가 가능하고 이후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사건 처리 과정, 전문 기관으로의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상담 및 절차 과정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10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상황 혹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 부모 등 직계 존속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고소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긴급피난처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폭력행위 재발 시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시안에 따라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 형사구속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법원은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및 집단 상담과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할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 피해자는 애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법률 및 의료 서비스, 자립을 위한 취업 연계,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 외에도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에 대한 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며 신규 입사자에 대한 주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1회,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임시로 머무를 곳이 필요하다면 보호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동반 입소가 가능하며 자립-자활 교육을 통해 자립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해 법률 구조를 위하여 소송 대리와 소송 비용을 지원받는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습 지원, 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는 가정폭력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 가이드라인을 발간합니다. 양형위원회는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성폭력, 위협, 감금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정 내에서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히 심각하게 다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신체적 폭력, 성폭력, 스토킹, 협박과 같은 범죄를 가족을 상대로 저질렀을 때는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가정폭력법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It's April the 20th, 2015. A 999 call comes into Thames Valley Police. Go ahead, Chloe, through to the police. Hello, is there anyone on the line? You love me, you'll never be honest. You can't help. Save me, All the police can hear is shouting. So I'm getting my officers out there straight away. The call cuts off after 2 minutes. Email, we're panicky on the phone. But the police have tracked the position of the mobile phone, and officers arrive 7 minutes later.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Well, I've arrested you in suspicion of assault. Something's happened to you. Yeah? The females get injured, I can't account for it this time.
Well, it can be sorted out, can't it? I'll go and stand outside. You lot Essentially, can yeah. talk to her. That's enough suspicion for me to arrest you on suspicion of assault. What's your name? Sabrina, is it? Sabrina managed to call the police and throw the phone under her bed. Sabrina, we've got an ambulance coming to see you. She says she's been beaten by her partner, Paul Hopkins, for over 6 hours. Are you going to be happy to give a statement about what's happened today? I don't want to. I don't know. I appreciate that you're scared, but we've taken him away now. Paul is arrested. 영국의 긴급전화로 누군가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남녀가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대원은 상황 파악을 위해서 최초 질문합니다. 그러나 곧 피해자가 대원과 직접 통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가정폭력 상황이었던 것이죠. 구급대원은 재빨리 순찰 중인 경찰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경찰은 핸드폰을 위치 추적하여 7분 만에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여 연행하죠. 영국의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확인하면 그 즉시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의무 체포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 가해자를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은 1984년에 이미 의무 체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의무 체포 제도를 통해 가해자를 체포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철회하는 문제로 인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강제 기소 정책을 도입합니다. 강제 기소란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음은 물론 가정폭력 가해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피해 진술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도대체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죠.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하면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이 검찰총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가해자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미국 호주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형사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접근금지와 같은 법원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벌금 및 징역형 등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중범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최장 3년의 징역형 그리고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 영국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최장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최대 2년의 징역형 그리고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 신고, 이혼 등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등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의 양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피해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피해자 자립 지원, 예방 및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긍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여기서 왜 성평등, 성차별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거죠. 자,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과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하면 일반적으로 폭행당한 상처를 떠올리게 됩니다. 신체적 폭력은 가정폭력의 위중한 결과죠. 하지만
그것으로 가정폭력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네, 가정폭력의 원인에는 통제가 있습니다. 상대를 내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이 비뚤어진 욕구, 통제에서 벗어나면 처벌하려고 하는 것. 그럴 자격과 권한이 내게 있다고 믿을 때 이 가해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말투, 생각하는 방식만을 문제 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분이 언짢은 것부터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리는 것까지 모든 원인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면서 화풀이하는 행동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간혹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대에게 잘 맞춰보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성향의 사람들과는 의상소통 자체가 어렵다죠. 네, 타인을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 무엇을 가지고 갑자기 화를 낼지 또 분노를 폭발시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들은 매 순간 긴장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자, 언제 무엇이 이유가 돼서 공격을 받을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종속적인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의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인 태도가 이러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특정한 역할을 강요하고 여성에게 걸맞는 행동과 태도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이 성차별의 원인으로 하는 이유는 여성을 차별하는 가정과 사회에서 성장한 남성들일수록 여성에 비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자격이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성차별을 일삼는 사회에서 자란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차별에 항의하지 않고 순응하고 오히려 차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피려는 여성들의 태도는 이 성차별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희가 비슷한 예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인종차별인데요. 백인이 우월하다고 믿고 실천하는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자란 백인들은 자신들이 유색 인종에 비해서 더 유능하고 훨씬 우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철저하게 믿게 됩니다. 유색 인종을 지배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남성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성도 남성도 모두 피해자일 수 있는데 이걸 성차별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지 남성도 피해자라는 것에 집중해서 이것은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남성 피해자를 보면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만 뒤바뀌었을 뿐 둘 간의 관계에서 남성이 그 피해자인 여성의 위치에 처해져서 학대를 당한다라는 점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관계에서 지시를 받고 통제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관계에서 학대와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성별 권력 관계에 따라서 주로 남성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가 되어서 가해자가 되고 여성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도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해자는 상대를 통제하고 윽박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가부장적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가부장적 질서와 통제가 가정폭력의 원인이라는 점에 수긍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습관은 아주 긴 시간을 통해 매일매일의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한 사람이 성평등적인 태도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관찰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이
피해자셨던 분들 계실 거고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피해자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정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살아오시는 동안 운 좋게도 가정폭력과는 전혀 관련 없이 생활해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든 없든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는 모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적어도 매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죠. 의미 있는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고 일생 동안 폭력을 경험할 비율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건데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남성학자 홀터 교수는 성평등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유럽 31개국과 미국 50개 주의 통계를 수집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냅니다. 성평등한 사회에서 남성들이 더 행복해한다는 것, 평등한 사회일수록 폭력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말이죠. 행복한 국가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표적인 성평등 국가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성별 격차가 매우 작은 성평등 국가에서도 그 이름을 상위권에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인데요.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을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폭력을 지나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십시오. 배우자와 자녀를 내 맘대로 하는 것은 가장의 권리다라는 주장에 힘차게 맞서 주십시오. 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을수록 우리 모두의 삶도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폭력 근절을 빠른 속도로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네, 평소 가정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았나는 반성이 조금 듭니다. 네, 저 역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폭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취재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을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해 달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